이제 명심보감이 누구나 좋은 글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명심보감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때 광주 지역의 한학자분들이 반대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반대하셨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개그맨이 뭐 어르신들이야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가노라나 하던 건 기억을 하시지 김병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신 그 기우시고 염려시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조선조 때의 표현식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귀중한 성현의 말씀을 강의할 수 있겠느냐. 감히. 근데 아주 뭐 오히려 더 지금은 뭐 이제 그 강의를 듣는 게 광주 지역에서 특히 뭐 전주다 뭐 심지어 청주에서까지 오셨는데 그 강의를 듣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답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는. 더 없는 광령이죠. 대로서는. 그렇게. 지금 근 70여 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매번 매 학기 이렇게. 근데 그런 우려들 있잖아요. 왜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을 씻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신 것 같아요. 역시 옥심이 씨가 개그맨이라 다르시네.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이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촉진제가 되고 채찍이 돼서 저는 뭐 강의 그 전날 준비 아주 철저히 합니다. 지금 20년을 하셨어도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제 제자 중에 이을주 선생이라고 그 양반은 저한테 지금 13년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매번 다르다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장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문에 난 얘기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마치 일요일 밤의 대행진 대본 쓰듯이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방송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방송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노력을 강의 전에 기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그 당시에 같이 활동을 하셨던 동료분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TV 보시면서 뭐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든지 뭐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세요? 저는 후배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그 짧은 웃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안쓰럽고 그래서 좀 모아놓고 좀 격려도 좀 해주고 싶지 뭐 방송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전주 대사슴놀이 하나로 족합니다. 왜냐 전주 대사슴놀이야말로 우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고 저는 이제 고전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웃음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했다면 이제는 고전의 현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자고 하는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저는 이 길을 쭉 갈 생각입니다. 그 송혜 선생님도 전국 노래자랑을 다음에 하면 누구한테 물려줘야겠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혹시 전주 대사슴놀이를 나 말고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하면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겠습니다. 네,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 뭐 방금 전에도 고전의 현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의하시면서 내신 숙제인 건가요 이게? 아버지 양말 사드리기. 그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원하고 학부생들하고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20년 동안 중간고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이라는 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중요한데 기말고사는 어차피 학점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중간고사는 변함없이 아버지 양말 사다 드리기였어요. 양말 사드리기만 하면 점수 받는 건가요? 그건 뭐 확인할 길은 없는데 물론 뭐 어버이날 같은 날 선물은 하겠지만 아버지께 선물 드리면서 존경한다고 얘기를 드려라. 세상에서 제일 안쓰러운 분이 아버지시란다. 저는 아버지께 존경합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존경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라.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행이 중요하다. 백각이 불여일 행이라. 100번 느끼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옮기는 게 낫다. 그러니 선물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선물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그 양말을 받으시고 눈물바람 하셨어요. 그런 그
편지를 그 기말고사 시험지 뒤에 써요. 그런 친구는 A뿔입니다. 야, 이거 방송 보시고 이제 제자분들 다 역시 예. 진심은 사람을 이렇게 움직인다니. 예. 근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양말을 숙제로 그게 이제 내주시나요? 양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건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넉넉한 집안에 뭐 금수저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어렵게 학교 다니는데 뭐 크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것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야말로 발로 뛰는 거니까 인생사. 네. 그 사실 잘 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양말을 선물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또 그 뜻을 잘 받아줘서 고맙기 그지없죠. 너무나 멋진 숙제 시험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 명심보감에 아까 뭐 간간히 여러 구절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다 하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그 중에. 그 짧은 구절이기도 한데 예. 지기영이나 수기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우 자막도 알기자에 그기자에 영화 영자에 예. 지킬 숫자 그기자에 그 욕될 욕자인데 그 쉽게 말씀드리면 부기영화를 모르는 바 아니다. 내가 좋은 길이 쉬운 길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나는 그것이 혹 빈천에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하더라도 예. 옳은 길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바로 아마 우리 정 선생 같은 연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가끔 그런 유혹에 흔들리기가 쉬운데 네. 부기 영화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사실은 제가 처음 오늘 밝히는데 차의과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있었어요. 의과 그러니까 네. 의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이 인성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총장님의 뜻이 있어서 그 예우도 충분히 해드리고 뭐 직급도 이렇게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평생교육원이라는 데가 사실은 정규대학도 아닙니다. 또 그 평생교육원에서 교수님들의 예우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잘 보여서 국회의원 나올 사람도 아니고 네. 개그맨이 그동안에 많은 그 대우 면에서 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내가 교수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20년째 내려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건 참 고맙고 부족한 저에게 의대에서 이렇게 요청 온 거야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그거죠. 지기영이나 수기영이라. 부기영화를 모르는 바 아니나 나는 이것이 빈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지키겠다.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심보감의 구절입니다. 아버지부터 명심보감을 대대로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해오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보면 정말 너무 흐뭇해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아버님은 명심보감으로 저를 가르치셨어요. 네. 어렸을 때도 그 욕짓거리 맨 먼저 배우는 게 욕짓거리니까 야 시끼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야 시끼야 하지 마 이 시끼야 이러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님은 하멸분인이면 선옥이군이라 피를 먹으면서 남에게 뿜으면 먼저 그 입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네. 제가 이제 그 유지를 받으러서 이렇게 명심보감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명심보감 강의하기 전에 항상 아버님께 기도하죠. 제가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럼 평소에도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항상 이제 훈장님 같은 그런 모습만 가지고 계셨나요? 평소에는 어떻게? 우리 네. 아버님 아주 재밌으셨어요. 저건 정반대예요. 저는 신학문을 배웠는데 구학문을 좋아하고 저희 아버님 구학문을 정통으로 하셨는데 신학문을 좋아하셔서 시골에서 그 007 영화 보러 그 광주까지 가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아주 그 신식과 구식을 겸한. 우리 아버님도 세상을 잘 만났다면 아마 그 방송국의 MC 인물이 아주 좋으셔요. 인물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 향교의 집례라고 그 사회자거든요. 그 집례도 보시고 그러시면서 노래도 잘하시고 그 집례를 여러 가지를 겸한 아무나 못해요. 못합니다. 그 홀기를 해야 되니까. 오 홀기. 예, 역시 아무나 하동정 못해요. 씨는 다르시구만. 순서.
정말 의외시네요. 진짜요. 그냥 저희 명심보감만 생각하면 그냥 네. 하루 종일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대로 아버님이 극력 반대를 안 하신 거죠. 저희 아버님도 꿈이 있으셨었대요. 그쪽 분야에. 네. 근데 워낙 곤궁하니까 가세에 곤궁하기에. 아니 근데 그 좀 듣자 하니까 그 가족분들한테 호를 호. 예, 예. 호를 붙여주셨다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호 하나쯤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호를 지어주는 게 스승님이나 이제 어르신이 그렇죠. 짓고 또 자호라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호를 짓게 되는 건데 우선 이제 저는 호가 응봉이에요. 매응자의 그 봉우리 봉자인데 저희 선조분이 계신 선산이 네. 응봉이에요. 그래서 장손으로서 그 선대의 유지를 이어받자 하는 뜻에서 응봉이라고 그러고 저희 집사람은 위이당. 할위자에 말이을이자. 예. 한자로 할뿐이라는 거야. 할뿐. 할뿐이다. 이렇게 쉬운 물구보라는 말이 있거든. 은혜를 베풀었거든 보답을 바라지 마라. 할뿐이다 할 때 할뿐이란 뜻이고. 예, 위이당. 어. 혹시 저희 4명 편찬위원들한테 호를 붙여 주실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질문이 나올까 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데는 저희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우선 그 드리고 싶은 단어가 송무백열인데 네. 송무백열이라는 게 뭐냐? 소나무가 무성하니까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상대가 잘 됐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잘 됐을 때 물론 기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 훌륭한 사람은 상대가 잘 됐을 때 훌륭한 사람. 즉 어머님 같은 분이죠. 어머님은 자식이 잘 되셨을 때 오히려 자기가 그 성취한 것보다 더 배로 그 좋아하시는 것을 송무백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송무백열을 넣어서 예. 이제 우리 임 선생은 송산 아, 정진권입니다. 그러니까 정 선생은 예. 송산 송산. 소나무 송자에 몇 산자 아이고. 흔들림 없이 그 연극을 한다고 하는 게 소나무 같은 절개가 있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아우, 저 지금 막 송산 여기가 지금 그 정송산 아, 정송산. 앞으로 송산 정진권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임지웅 선생은 무림. 멋있다. 그 수풀림자 쓰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장에 무성할 무자, 무성한 숲. 털이 많은 많은 거죠? 분들을 이렇게 털이 많은 거야.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을 안고 가야 되고 많은 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리더의 자리가 아나운서기 너무 때문에 좋은 넉넉한 사람 무림이란 뜻이고 우리 지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신은미 선생은 백로당. 백로당. 잣나무 잎에 맺힌 이슬 같은 사람. 백로당. 작백자의 이슬로자. 그리고 우리 이 옥심이 선생은 예. 연락당. 열 연락당. 연락이라는 게 즐거울 열자예요. 즐겁고 기쁘게 하는 개그맨의 위치이기 때문에 기뻐할 열자, 즐거울 열자. 나 연락당. 그래서 송무백열을 넣어서 아이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이 프로그램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뭔가 같은 팀인데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완전체가 된 것 같고. 네. 무림! 쟁태다. 백로다. 안 따라가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네. 우리 김병조 씨의 인생 책에 제목을 붙인다라고 하면 어떤 제목을 붙이실지 궁금합니다. 온고지신하고 거의 그 비슷한 뜻이기도 한데 예. 고천청수라고 예. 고천청수 옛날에 MBC 가이드라고 오래전에 제가 그 예. 활동을 할 때 그 조그만 책자에 있었어요. 예. 그 편집하시는 기자 선생이 저를 취재를 하면서 오랜 샘에서 흐르는 맑은 샘물 그러니까 오래된 샘에서 흐르는 맑은 샘물 같은 존재다. 그 말씀이 오래도록 지금 남아있어요. 이제 그걸 굳이 한자로 하면 고천청수예요. 예. 옛 고자에 샘천자에 예. 맑을 청자에 물수자. 예. 그러니까 옛 것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려고 노력하는 한 단어를 꼽을 수 있다면 네. 이제 고천청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병조보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이 명심보감 훈장님, 김병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편찬위원들 한마디씩 남길 말씀을 한 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우리 김병조 씨 오신다고 그랬을 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배추머리 지구를 떠나거라의 개그맨 김병조 씨가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네. 그냥 처음에 느껴졌었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길을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 가지 길을 만난 것 같아요. 눈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눈길을 만난 것 같고 어머님 얘기하면서 같이 제가 촉촉해지면서 이 몸길을 같이 걸은 것 같고 또 인생의 기본에 대해서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신 거에서 마음길을 걸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김병조 씨와 새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옆에 같이 걸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 길을 저희도 함께 걷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그냥 뭐 삼행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재미를 좀 추구했다면 오늘은 정말 제가 개그하는 사람의 후배로서. 입장으로서 후배로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웃겨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고급지게 웃겨라라는 얘기를 듣지만 네네. 그래도 실상 웃기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내려앉히고 막 이러면서 웃겼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제 자신을 내리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열면 누구 하나 내리지 않고 낮추지 않더라도 같이 행복할 수 있구나를 오늘 너무 많이 막 배워서 지금 막 속에서 그런 나 연락당 나 마음속에 연락당 그래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머리가 배추머리가 시래기 머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래기라는 그 식물이 저는 너무 와닿는 게 이거를 잘 말리고서 그 말린 식물이 가장 우리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식탁을 책임지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래기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네, 그래서 선생님을 이제 한국의 시래기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임주영 위원. 그동안 우리 개인사 편찬위원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그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너무나 다 와 닿았지만 오늘에서야 제가 이 타이틀을 붙여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도 흘리고 또 웃음도 있고 또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진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조 선생님은 개인사 편찬위원회다.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개인사 편찬위원회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요. 네. 정말요. 저희 그냥 방송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오늘 좀 특별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뭔가 저희가 수업을 받는 것 같기도 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끔 네.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뭐 이게 또 통과 의례라 이 4명의 편찬위원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대표 편찬위원으로 또 뽑아야 되거든요. 예. 참, 한 분 한 분이 다 그냥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 이름을 호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아무래도 후생이 가회라고 후배가 무서운 존재라서 우리 옥심이 축하드립니다. 너무 뜻깊네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옥심이 위원회 활동에도 네.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선물도 준비하셨죠? 예. 저 진짜 영광인 게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이 꿈을 꾸게 해주신 분한테 지금 제가 그러니까요. 오늘 새로 태어나는 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00페이지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거는 글자 한자 한자 다 제가 썼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이제 이거 읽으시고 앞으로 이건 진짜 제가 바로 오늘부터 읽도록 개그맨 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 즉 재미있고 유익한 예. 개그맨이 되는데 좋은 박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기 상권 읽을 때 내가 학원부터 먼저 읽어.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예.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진짜. 사인. 들어가 있다. 그런데 좀 이따 지금 해드릴까요? 예, 여기가 나 진짜 마음에 연락당. 아유 마지막까지 너무 훈훈하고 좋다. 네.
이따 꼭 사인 받아 가시고요. 네. 예, 부럽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김병조 선생님, 앞으로도 유쾌한 모습 또 지혜로운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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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들으러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입하는 볼수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뭔가 아파요. 이번에 개인사 편찬위원회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전주의 음식 명인입니다.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음식. 예쁘게 담긴 오이볶음과 소고기까지. 보기에 먹음직한 이 음식들 대체 뭔가요? 이게 오이 뱃돌이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오이 볶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한 입 맛보는 제작진. 그 맛이 어떤가요? 이거보다 진짜 맛있어. 오늘의 주인공은 전주 음식 명인으로 알려진 박영자 명인.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음식 솜씨를 발휘했다는데 차례상을 차려놓으면은 그게 그렇게 희한하고 신기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내가 그 차례상을 챙겨봤어요.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박영자 명인. 장을 보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다. 첫째 요리는 재료가 싱싱하고 좋아야만 맛있죠. 80이 넘은 나이에도 꼼꼼하게 손수 맛보는 박영자 명인. 전통은 전통대로 고수하면서 또 새로운 것은 새로운 대로 자꾸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발전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박영자 명인은 1982년 전라도 음식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 전라북도 최초로 요리 학원을 시작했다. 한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양식, 중식, 일식까지 다 하니까 주부들이 와서 해보고 배울만 하다,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녀는 지금도 제자들의 모범이 되는 스승으로 남아있다. 이거는 이게 접하면 접할수록 부모님 같기도 하고요. 너무나 자상하시니까. 아이고 너무 잘 가르쳐 주시죠. 예.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아낌없이 요리 팁을 알려주는 박영자 명인. 그 애기분들 뭐 돼 있어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아끼지 않고 그런 건 다 그대로 그냥 다 가르쳐 주죠. 한국 고유의 맛을 알리며 우리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는 박영자 명인. 전주 음식 명인 박영자의 맛있는 요리 인생을 지금 만나본다. 전주 음식의 명인 박영자 명인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천천히 오시고, 예, 천천히 앉으시고. 예. 앉을 수 있어요? 괜찮죠. 승진 하나 봐주세요. 네, 그 전주 음식 명인으로 선정이 되신 게 2015년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 지나온 이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력보다는 제가 늦다고 생각한 것은 나이 때문이죠. 좀 젊어서 받았더라면 더 많은 활동을 아쉬운 하죠. 점이. 그렇죠, 아쉬운 점. 그러시군요. 예. 자, 이제 우리 박영자 명인과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희 의원. 네, 팩트, 임팩트, 임지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박영자, 1935년 부안 출생. 5살에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를 따라 만주에서 잠시 생활하다 해방 후 다시 부안으로 옮겨와 성장하게 됩니다. 6자매 중 셋째 딸로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음식 솜씨와 타고난 눈썰미로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제사상을 완벽하게 차려내는 신공을 발휘합니다. 결혼 후에 한 집안의 안주인이 된 후로는 그 솜씨를 본격적으로 발휘하게 되는데요. 한 집안 안주인의 솜씨로만 묻어두기엔 그 재능과 열정이 남달랐던 박영자 명인. 전북 최초로 요리 학원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라도 음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한편 한국에 머물지 않고 연변에 있는 동포들과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까지 진정한 한식을 알리게 이릅니다. 요리란 요리조리 만들어 먹는 것이라는 이 요리 철학을 가지고 있는 박영자 명인. 지난 2015년 전주시 음식 명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통을 잇는 손맛, 마음을 전하는 감칠맛을 오늘도 살맛나게 발휘하는 박영자 명인. 당신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35년생이시네요. 예. 저희 그동안의 역대 출연자 중에 최고령이 아니신가. 그런데 정정하시고 저희가 아까 녹화 전에 여쭤봤거든요. 머리 이렇게 염색하신 거냐고. 근데 전혀 아니시래요. 부모님께 감사하죠. 예? 부모님께 감사하다고요. 그러시고. 머리 숱도 많으시고. 쭉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소개는 감사합니다. 일단. 근데 그 프로필 중에서 그 요리는 요리조리 만들어 먹는 것이다라는 재밌는 뭔가 좌우명이 있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요리를 가르치려면 레시피를 준비해서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식에 얽매게 되면은 요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공식에 얽매이면은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죠. 그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요리를 하고 싶다 주제만 있으면 자기가 냉장고 열어서 있는 대로 요리조리해서 만들어 먹는 게 요리지 먹을 수 없는 건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이제 그 가르칠 때는 그런 말 하죠. 너무나 그 레시피에 얽매이지 마라. 얽매이지 말고 그건 그렇죠. 그대로 두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준비되는 재료 가지고 만들어 먹으면 되고 또 남이 하는 대로 하면 요리가 맛이 없죠. 내 입맛에 맞을 때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리조리해서 하는 것이 요리다. 그 어린 시절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사상 차릴 때 옆에 계속 이렇게 붙으셔서 구경하시고 그랬어요? 예. 그 차례상을 해놓으면은 그 고여놓는 이런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데 이제 어린애들이 음식 만드는 데 가면 어른들은 이제 귀찮으니까 옆에 앉아있으면 걸거적거리잖아요. 일단은 저리 가라고 하죠. 그래서 안 가면은 이제 뭐 음식 좀 주면서 나가면 그냥 받아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안 받았어요. 차라리 안 받고? 왜냐면 그거 받으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받고 거기 끝내 앉아서 하고 이제 또 눈치껏 심부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리를 안 먹고 그거 하는 걸 봤었죠.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셨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도 하기 전에 직접 장을 보셔가지고 제사상을 뚝딱 차리셨다고 했는데 그때가 대략 몇 살 즈음이세요? 18.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여자 자매만 있어요. 아들을 어머니가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친정에 그 자식이 없는 분을 제사를 모시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셋째 며느리인데 그 제사를 모셨어요. 모셨는데 항상 내가 어머니 옆에서 이제 했는데 제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떡을 안 치잖아요. 떡을 안 치면 이렇게 센치가 똑같이 두근두근데 그걸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해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그 묵수면은 그 난들난들한 것이 그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싶어서 그게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니가 시장을 싹 받아놓으시고 어디를 볼 일 있어 가시면서 큰어머니랑 작은어머니 계시니까 그분들이 와서 다 할 테니까 시장 본 거 나보고 이제 내주기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기회는 이때다. 내가 해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그냥 절구에다 떡 빻아가지고 이제 떡 다 하고 그 팥도 왜 제사 지내는 것은 전부 다 거피를 하거든요. 껍질을 벗겨서 흰색으로잖아요. 빨간색은 안 합니다. 제사 것이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봐왔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말하자면 실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해놓고
이제 큰어머니나 작어머니들 오시면 제사상을 다 차리니까 그분들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전 부치고 생선도 다 구우고 참 다 해가지고 이제 상을 차리는데 그때는 이제 뭐 좀 아무리 18살이라 해도 상을 놓으면서 뭐 요즘은 제사상 하면서 홍동백선에 어찌 그런 것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고 먼 옆에 무엇이 간다, 먼 옆에 무엇이 간다 이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놓고 나물도 이제 몇째 줄이 가고 뭐 생선은 몇째 줄이 놓고 이제 이런 것만 외워놨죠. 그런 것만. 외워두셨어요? 예, 그런 걸 다 외워놨어요. 그래서 싹 상을 봐놓고 이제 떡을 쪄서 냈는데 내가 봐도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처음 해본 건데. 너무나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이 정도면 나도 어디 가서 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묵도 참 잘 써졌어요. 그래서 저한번 해놓으니까 큰어머니하고 작어머니 오시던지 우리 어머니가 한 줄 알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줄 알고 어머니 이 상체 놓고 어머니는 어디 가시냐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내가 했다는 대답을 안 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했는데 이제 늦게 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어머니는 오셔가지고 큰어머니 작어머니들이 상을 차린 줄 알았어요. 서로. 언제 이런 것을 해놓고 어디를 그동안에 갔다 오냐고. 이거 형님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서로 다 아시고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다음부터는 어지간한 거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밌어서 했는데. 근데 그게 시키는 것이 싫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싫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믿음직스럽고 잘 하시니까 믿고 맡기실 수가 근데 있는. 이제 아니 근데 결혼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독신주의자였다고 들었어요. 제가 해방을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그다음 1학기 때 요즘 말하면 해방을 쳤거든요. 예, 3학년 때까지는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기보다는 그 여정시대 때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들 자금을 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살기가 형편이 괜찮으니까. 그때 당시 어디에 살았냐면 부안군 줄포면에 살았어요. 그 외경 이제 살해 사건이 그때 났었어요. 외경 살해 사건이 났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뒤에서 자금을 대줬던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됐고 어느 날부터 출퇴근하시던 아버지가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시다가 어느 날 밤에 늦게 오셔가지고 잠을 자는데 언니가 와서 깨우면서 입을 딱 막으면서 깨워요. 이 소리를 내지 마라 하는 게 밤중에 와가지고. 그래서 일어나고 이제 언니를 따라갔더니 아버지가 와서 계시더라고. 이게 한동안 못 봤다가 이제 본 거지. 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아버지 뒷 모습만 보고 이제 그때 거기서 아버지를 말하자면 이별을 했죠. 그 뒤는 못 봤어요. 예. 해방이 되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죠. 이제 그 부안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외쟁시대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청년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방된 다음에. 우리 집에 오더니 반역자라고 해가지고 방 안에 짐 장독대, 간장, 된장 이런 거 다 쳐부수고 옷 같은 거 착착 불을 확 지르더라고요. 마당에다 다 끌어앉혀놓고.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는 외정시대 때 아무리 직장생활을 했어도 그렇게 독립군들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방되면 대우는 못 올지언정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인간을 도대체 이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슴에 이제 뭐가 들앉게 됐어요. 들앉게 되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없이 우리들을 키우는 걸 보면서 여자는 꼭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됐죠. 느끼게 되면서 혼자 산다는 생각을 다 혼자 계획을 하면서 농사 짓는 걸 싹 배웠어요. 혼자 살으려면 이런 걸 내 손으로 다 해야 된다. 가마 타고 시집 가는 사람만 보면 제가 혼자 울었어요. 왜 여자는 꼭 저렇게 가야 되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그러다가 가셨죠, 시집? 결국 갔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시집 안 간다는 조건으로 얘기를 했더니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절대 독신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어머니가 간곡히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됐죠. 근데 가서 이쁨은 안 받으셨어요? 미움은 안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사상을 차리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문마다 차례상 차리는 것이 약간 다르니까 다 배우고 가도
차례상만 배워가지고 안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한 대로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여기 왔으니까 여기 법을 따라라. 그렇죠. 여기서는 했던 시집 갈 때는 거기 가서 거기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할 때는 시할머니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따로 살으셨어요. 예. 내가 이제 시할머니를 모시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3개월만 살고 나가면 손가락에다 불을 쓴다. 근데 몇 년 사셨어요? 제가 그 시할머니를 7년 모셨어요. 3개월만 버텨도 요만하고 생각했는데 7년 모시고 7년 모시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같이 계신 거네요. 예. 또 굳이 시할머니까지 모셔서 같이 사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근데 네. 시어머니가 우리 시할머니하고 뜻이 안 맞아서 따로 사시니까 내가 자연히 시할머니를 모셨죠. 그 시어머니한테 가면은 당신은 못 모셨어도 나보고는 항상 부탁을 해요. 손지를 손바닥에서 키웠으니까 너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항상. 요즘에 이 젊은 아가씨들은 상상을 못할 일이죠. 네. 정말. 네. 근데 그 시할머니께서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잘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요리 잘하는 사람 보면 고기 한 가지 가지고 12가지를 만든다 그런 말을 하죠. 네.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좀 제주도 집에서 술도 다 담그고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내가 못 배웠던 요리는 간간히 이제 하면서 배웠지만 생선 다루는 것을 제가 안 배워갔어요. 생선 다루는 것을. 네. 그래가지고 제사 때 미너를 큰 걸 사왔는데 못 온다 소리를 못 오고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되더라고요. 민호가 좀 크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 생선 안 다루셔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어느 정도 안다는 얘기죠. 웃으시면서 나오시면서 지가 못 온다 소리는 않고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요리하면서 할머니한테 잘못 온다 소리 들어본 적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는 묵 쓰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집 묵 쓰면 황포, 청포, 메밀묵 3가지를 써요. 당신 시아버지 그 말하자면 제사 때는. 그게 5월 열 아흘입니다. 근데 여름이기 때문에 음식을 또 해서 오래 두도 못해요. 금방 그때는 냉장고 없는 시절이고 차게 하면 우물 안에다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3가지를 하는데 청포, 황포는 쑤었는데 잘 쑤었는데 메밀을 쓰다가 눅었어요. 이게 눅으면은 응고가 안 되거든요. 목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못해서 녹말을 갖다 넣어갖고 응고를 시켰어요.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잡숴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너 여기다 녹말 썼지?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웃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예, 앙금을 잘 내는데 앙금이 덜 났구나 그러면서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시할머니도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도 풀어지니까 녹말이라도 넣어봐야겠다. 그러신지도 모르죠. 네, 그럼요. 오랜만에 이 맛을 느끼네 하시면서. 요거 녹말 맛인데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다고? 나랑 그렇게 똑같니? 이러면서. 그리고 이승기 씨가 김치 담그는 거를 배우러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2박 3일인가? 2박 3일 너무 길어요. 다 바쁜 사람들이. 비빔밥이 가장 맛있는 때가 몇 도인지 아세요? 몇 도죠? 65도예요. 각 재료의 맛이 살아난다는 거. 살린다는 거. 저희 적당히 좀 그만 드시죠. 아니 원래 음식 남기면 안 된다고. 잠깐만.